녹화합니다. 뭐라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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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김준영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예. 들리시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소장님도 음, 계시고, 첫 번째 소장님, 김 소장님, 정현숙 소장님, 이준호 소장님 들어오셨네. 소장님들도 지금 다른 분들 다 보입니까? 안 보이면 본인 얼굴 위에 보면은 그 썸네일 비디오 표시 작은 거 뭐 위에 보면 뭐 네모난 거 줄 두 개, 줄 여러 개 있고 이거 있을 겁니다. 그럼 눌러보면 그게 여러 사람이 아마 보이실 건데 일단 이 바쁜 시간에 내가 박 소장님 호출 호출을 부탁을 해서 참 한참 그지요. 물건 찍어야 될 텐데 임장도 해야 되고 그지요. 요즘 조금 5월 달에 좀 많이 바쁘네요. 5월 달에 바쁩니까? 예, 바쁘면 예. 좋지. 어. 그러니까 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한꺼번에 일이 진행이 되는데 예, 예. 솔직히 박 소장님 어떠세요? 동시에 일해봐도 조금 신경은 쓰일 텐데 예. 내가 경험이 없이 여러 개를 하면 좀 신경은 쓰일 텐데 할 만 네. 안 하던가요? 할만합니다. 예, 몇 이제, 개 이제는 그나마, 예, 예. 동시에 진행된 게 한 몇 개 정도 돼요? 어떤가요? 동시에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된 것들 세 개를 해봤어요. 공장하고, 다가구 두 개 하고, 다가구 예, 두 개 그때 하고 말씀드렸던 거, 예, 예. 동시에 명도입니까? 아니면 인도 작업인가? 아니면 그냥 명도죠, 낙찰 명도. 예, 인도 작업 예, 예. 바쁘셨겠네. 정신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은 이제 지난달에 마무리됐고, 예, 그 다가구 이제 대전 거 한 건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 예, 예. 예. 이제 하나씩 이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자 잠깐만요. 지금 이 화면 공유 화면에 소장님들 얼굴 안 보이시죠? 안 저는 보이죠? 보입니다. 예? 보여요, 얼굴이. 혹시 다 보이십니까? 제 화면이 그대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둘, 말하시는 소장님, 어, 그,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말하시는 소장님만 나오고. 그래, 음, 이게 어떻게 녹화되는지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네. 이게 일단은 윤빛 박 소장님이 클로즈업이 돼야 되고 한데 잠깐 이거 어찌해야 되나? 잠깐만 이거 안 해봐서 이거 잠깐만. 아 이게 픽스가 되는구나. 아 더블 클릭하니까 픽스가 되네. 고정이 되고. 혹시 그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냥 우리 그 윤빛 소장님만 얼굴 보이게 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는 다른 분들은 부동산 명하고 그걸 좀 가릴게요. 이거는 그 유튜브에도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중개업소 명하고 이름하고 얼굴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할게요. 얼굴로 이제 공개하시는 분 우리끼리야 뭐 공개해도 상관없는데 그 윤빛 소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 얼굴은 보여주셔야 되고 예, 예. 성함하고 중개업소 명으로 잡고요. 이름하고, 뭐 괜찮습니다, 저는. 예, 괜찮습니까? 예, 예. 예, 우리끼리는 다 오픈하는데 예, 이제 예, 예. 우리는 여과 없이 올릴 거고 우리 커뮤니티에는 네, 네, 유튜브에 편집을 조금 해가지고 올릴 예, 거는 예, 이제 어느 정도 편집을 하면 될까 싶어서 예, 예. 그 일단 질문 전에 또 한 가지 더 그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하던 거 다른 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음. 다가구에 몇 명이었어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한 건은 13명, 또 하나는 13명. 16명. 어 예, 맞네. 예, 예, 그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예. 명도를 할 때 음. 그러니까 인도 작업을 할 때 네네. 크레임이 걸리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지금 다 이게, 정리됐어요. 13명은 거의 정리됐어요, 지금. 13명 예, 정리됐고 13명은 정리가 됐고, 그럼 안 된 사람은 지금 몇 명? 16, 그러니까 한 물건 13명, 16명 물건인데, 네. 13명 물건은 네. 보증금이 뭐 1억 3천인데 한 분도 못 받아 가시는 분도 있었고, 네. 거의 뭐 억대도 몇 분이 계셨는데, 네. 좀 뭐 큰 문제 없이 다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가달라고 하니까 잘 나가주던가요? 예, 예. 생각보다 잘 나가줘요. 인도 네, 명령 안 넣고 대화로 마무리가 예, 맞습니다. 됐었습니까? 대부분.
그 세 분은 인도 명령을 신청했는데 네, 인도 명령 신청하고 그 송달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나간다. 협의가 되죠.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지금 거의 13명, 거의 뭐 20 몇 명을 지금 동시에 이제 예, 인도 예. 업무를 하신 거 아니세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아마 지금 인도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음, 많을 것 같아서 음, 음. 소장님이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안 해보면 네, 네. 특히 다가구를 물건을 받아도 문제고 아, 네. 물어봐도 문제라. 이거 인도가 예, 예. 됐긴가. 음. 그 소장님도 아마 그런 고민이 계셨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렇죠. 뭐 다가구를 동시에 2개 받았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대화가 되더라 아닙니까? 그죠? 생각보다 대화가 잘 됩니다. 잘 그죠? 되고 조금 이제 까칠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마지막에는 잘 협의가 돼요. 보니까는 큰 무리 없이.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나중에 이거는 우리에게만 공개가 되겠지만 네, 그 네.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는 공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얼마 진행하셨어요? 그 나가고 13명은 네. 저는 낙찰가의 1% 그냥 받거든요. 그럼 얼마? 이사비하고 집행비는 별도로 해서 아 별도로 해서 예, 예, 별도로 해서 낙찰가 1% 받는데 얼마? 그 13명 물건은 낙찰가가 7억이었는데 예. 실제 제가 입찰을 못 들어갔어요. 그때 다른 물건 때문에. 그 음. 본인이 입찰했어요? 본인이 입찰했는데 낙찰 받았다고 이제 오셨고 예. 어 그것도 예. 그분은 참 처음부터 조금 금액적으로 많이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 아 갖고 저번에 얼핏 막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그냥 500만 원 받고 그걸 500 진행을 받았고. 했었고 그럼 그 나머지 인도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별도로 하고 그죠? 그렇죠. 별도로 예, 했습니다. 예, 예, 또, 별도로 했고 음, 그리고 이제 16분 요분도 7억 7천 낙찰이었는데 원래면 이제 770만 원을 받고 700짜리, 별도로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예, 이것도 앞전에 이제 이분이 저랑 두 번째 들어가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음, 하필 또 처음에 계약은 600만 원에 했었네. 그래갖고 그래서 그냥 600에 달라 하더는 예, 걸, 예, 예, 600으로 하시죠 해갖고 예, 이제 한 건데 600에 또 진행을 한 이유도 있는 게 예, 그 배당을 받아 가는 분이 많았어요. 많아서, 예, 예, 그치, 예, 명도가 좀 수월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 그냥 60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아까 500이었나요? 600, 네네, 500. 예, 그럼 예. 그거는 그 외 돈이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그 열세대가 외돈이 넘는 부분을 협의를 하는데, 대략, 이사비 나간 호실이 네, 거의 뭐 1억씩 못 받아가는 분들이 계셔갖고 얼마씩 그냥 근데 줬어요? 그것도 뭐 투룸이었는데 한 네. 5분이 한 100만 원씩 받아갔어요. 이사 비용을. 아, 총 5분을 예, 줬습니까? 예, 예, 예. 하기사 그 인도에 관한 이사 비용을 별도로 하니까 네네. 이제 사전에 그러면은 우리 낙찰자분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나옵니다를 언급을 했습니까? 충분히 드렸죠. 충분히 잘하셨네. 드렸고 예. 200만 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호실당 200이 나갈 예, 수도 예, 있다. 200 줘야 되는데 이제 아주 100만 원 주는 걸로 어, 된 거죠. 잘하셨구나. 예. 그, 그런데 요게 뭐 요거는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요거는 요 지금 아니 우리 커뮤니티는 공개될 예, 수도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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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우리 괜찮은데 일반은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아예 다 뺄 겁니다. 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 요 500만 원 받은 물건은 제가 음. 그 억 단위로 못 받아가는 분도 한 네다섯 분 계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이 명도를 해보니까 네. 여기에서 제가 요번 건으로 중요한 걸 느꼈는 게 이제 명도도 명도인데 임차인들 상대하는 것도 하는 건데 네. 낙찰자 컨트롤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쵸. 음, 예, 예, 낙찰자분이 이제 좀 경상도 쪽, 예. 예. 좀 아랫지방 쪽 센 사람. 우리 매니저님 계신 그 근처 분이었는데 예. 이게 나이도 이제 70세가 넘어가시고 하니까 이제 음. 완전 이제 이게 좀 막막한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그냥 자기 그런 스타일대로. 분이시라 예. 갖고 근데 이사비는 어떻게 내주셨네? 하도 그 이사비는 전에 제가 얘기를 충분히 했어. 200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100만 원이 뭐 이제 근데 그것도 마지막 가서는 예.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나가니까 예. 원래는 제가 매번 건건마다 이사비 나가는지 뭐 제가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확인을 하러 네, 네, 갔고 네, 뭐 네. 옵션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사진 찍어주고 음. 입금하시라 하면 보내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어제였습니다. 어제 마지막 이제 명도를 이제 하면서 예. 이사비 나가는지 마지막으로 내보냈는데 아, 어제는 또 안 보내더라고요. 자기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가서 음, 확인하고 돈 주겠다 하면서 음. 그렇게 이제 좀
질질 끄시고 제가 그리고 요건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분이 500을 다 안 주고 200만 원을 먼저 주고 명도 끝나면 300 주겠다. 어, 음, 이렇게 조건을 건 아, 거였어요. 까칠하네. 예, 뭐,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안 됩니다. 500 다 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했을 건데 예, 입찰을 안 들어가드렸잖아 제가. 예? 입찰을 제가 그때 아, 못 입찰 닦았거든. 안 들어간 거 가지고. 본인이 가서 직접 받아와서 또 나한테 와준 것도 좀 고맙기도 하고. 어,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게 이렇게 수수료를 받으니까 음. 이게 마지막 가서 지금 제 연락도 잘 안 받고 연락도 잘 안 오거든요. 초반처럼. 아, 어, 그래요? 이게 좀 찝찝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참, 음. 그렇구나. 근데 뭐 하나 저쪽 입찰 저쪽이 들어간 게 좀 그래. 근데 용역계약서는 썼을 거 아니에요. 아, 썼죠. 예, 예. 음. 음, 그렇구나. 그 뒤에 거는 비용이 어떻게? 그럼 앞에 뒤에 거는 한 거는 500 들어갔네요. 예, 앞에 거는 한 500 뭐 인도 들어갔고 명령이 얼마 안 하니까 예, 제외하고. 예. 예. 그럼 뒤에 뒤에 다가고. 거는 제가 볼 때는 인도 명령 없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5월 29일이 배당 기일인데 지금 한두 세대 빼고는 아, 전부 다 얘기가 이사, 됐어요. 네네. 그 16세대 중에 한 5세대는 재계약했고 벌써. 음,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재계약이 되기도 하고 예, 예, 나가는 사람도 이미 하도 뭐 법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계획이 다 돼 예,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음. 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다른 소장님들도 좀 겁을 안 내셔도 될 것 같아. 보통 보면 개인들이 다 네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음, 사실 저는 되게 좀 빡빡하게 해요. 음, 이사비를 웬만하면 다 안 준다 그냥. 음, 줘봐야 50만 원. 네, 저는 100만 원도 100만 원 주고 딱 한 번 했었구나. 딱 네네. 한 번 있고 전부 다 뭐 50만 원 내지는 안 주고 저는 내보냈는데 그 사실 뭐 저는 내가 보수를 받는 어떤 뭐 뭐랄까요 그런 낙찰자분한테 어떤 그런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제가 네네. 알아서 다 한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소장님들은 그 박 소장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음, 보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 하면 7, 800 되는데 다 가고 음, 이걸 그냥 500을 내 그냥 순수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2, 300, 3, 400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이브가 되면 아니면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로 해놔놓고 협의를 하면 내가 이사비를 조금씩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음, 700을 받든 800은 받든 그렇게 10세대 넘어버리면 뭐 8, 900, 10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음, 전 내가 알아서 다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 저는 100만 원도 안 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시간을 많이 달라 그러지. 빨리 못 내보내니까. 음, 시간을 사장님이 촉박하게 하려면 이사비 많이 줘야 되니까 음, 추가로 이사비 더 내셔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버티면 인도 명령 넣고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달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다가구와 공장까지 저번에 공장도 약간 문제가 있더만요, 그죠? 그렇죠. 많았죠. 공장 그것도 뭐 명도하는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서 얘기가 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낙찰자분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세 가지 일을 같이 해도 음. 충분히 할 만하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아, 예, 할만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일이라는 게 음, 보통 음, 낙찰받고 잔금을 내고 나서 한다. 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일이 아니고 뭐 한 달도 음. 걸리고 한 달이 더 걸리기도 하니까 그죠? 네네. 그 긴 기간 동안에 인도 협상을 하는 거니까 음, 급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 시간도 그렇죠. 많고 네네. 그에 비해서 그게 이제 손에 있고 내가 이제 아마 박 소장님은 이제 경험이 더 생겨나노니까 다음에 다가고 할 때는 더 능수능란하게 하실 것 같아. 그래야 네네. 하게 되면 이제 이거 일 쉬운데 나중에 이제 일이 음, 되죠. 이 한 사이클만 돌면. 음,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거를 다가구 문의마도 겁을 내고 나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이제 음, 그 일반적인 매매처럼 음, 나가달라면 나가주고 조금 아쉬운 얘기는 하더라도 음. 그렇게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우리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얘기는 그 소장님 뭐 정말 감사하게도 다들 너무 바쁘시긴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우리 다른 소장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윤빛 박 소장님한테 제가 그래도 좀 먼저 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 끊기고 하시는 분이 사실 잘 없어. 그래서 그래도 또 성과도 내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마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막 입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영상 하나도 못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 계시지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제가 이제 처음 초기 단계에 어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미리 가이드라인, 질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조금 말씀을 주실 수 있겠나 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우리 윤비 소장님한테 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직접 이제 해오고 계신 분이니까 대화를 좀 하면서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해보고 우리가 몇 가지 질문 끝나고 나면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소장님들 중에서도 우리 윤필 소장님, 박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일에 관해서도 되고 뭐 다른 것도 괜찮으니까 사적인 부분은 다 커트해서 잘라버리면 되니까 일과 관련된 부분이면 또 그대로 살릴 거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한번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박 소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편하게 합시다. 예. 우리끼리니까. 제가 시간 돼서 막 적는다고 적기는 좀 많이 적어놨는데 보고 저거 기억 안 나시면 보면서 말씀 주셔도 돼요. 예. 예, 그거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게 예. 생각과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다른 분들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거니까 네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저 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 뭐 네. 어디에 계시고 음. 뭐 어떤 일을 해오셨고 뭐 그런 것들. 안녕하십니까.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윤빛공인중개사 대표 박동진이고 현재 중개보다는 경매 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이제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나름 네, 전국적으로 물건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네. 아 그 음. 중개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개업은 제가 2020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네, 5년 차죠. 그러면 이제 경매는 언제부터? 경매는 제가 22년도부터 22년부터. 협약을 해서 예, 예. 근데 제가 보이는 부동산 요 이제 우리 매니저님을 알기 전에 음, 이제 부공배 통해로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음. 부공배에서 아마 공지를 보고 제가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아, 네. 그 전에 저는 중개로 이제 유튜브를 이미 하고 있었고 중개로 유튜브는 하고 계셨고 예, 그죠? 먼저. 예, 예. 하고 있었는데 경매 물건이 관심이 딱 있으면서 경매 물건을 제가 한 몇 개 정도 올렸었을 거예요. 올렸는데 음. 이제 보이는 부동산 이제 협업 관련 그 부공배의 그 공지를 보고 엄청 네. 반가웠죠, 제가. 아, 예. 그래. 음. 그렇게 시작이 되셨구나.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중개만 첫 스타트를 했고 중개만 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죠? 중개는 한 중개만 2년 반 하면서 이제 경매도 같이 이제 하게 된 2년 거죠. 반 네. 하고 음. 경매를 그 뒤에 이제 같이 병행을 하게 네, 된다면 네, 네, 네. 음. 자, 그러면은 음. 중개업에서 이제 경매로 이제 전향하게 뭐 네. 전향이랄까요? 뭐 동시일 수도 음. 있고 아니면 네, 네. 전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음. 뭐 음. 계기라든지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 기존에 제가 중개업을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네, 상가 위주로 좀 했었고, 이제 네. 1년은 제가 이제 일을 배웠습니다. 이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다른 이제, 분한테요? 네네네. 음, 바로 오픈은 안 하고, 음, 1년은 이제 소속 중개사로 있으면서 이제 일을 1년을 배웠고, 하셨네. 음, 이제 그 뒤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토지하고 상가 위주로 좀 거래를 많이 했는데, 이게 22년부터 좀 거래가 좀 덜 되더라고요, 확실히. 음.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경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협업을 시작하게 됐고, 어, 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하다가 잠깐만요. 뭐 전체 하시면 돼. 음. 어, 그래서 이제 22년 협업과 동시에 이제 경매 물건도 같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네. 이제 23년까지 작년까지도 이제 중계도 좀 간간히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 올해 2024년에는 그냥 경매 물건만 계속 음, 다루고 있고 실제 뭐 중계로는 크게 제가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좀 혼자 하세요?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분 한 분 한 계세요. 분 계시고 그럼 네네. 그분이 이제 음. 중개를 담당하고 그렇죠. 계시고 이제 저도 물건 들어오는 거 그분한테 다 넘겨드리고. 그러면 소장님 처음에 경매를 병행해서 할 때는 네네. 혼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 혼자 하시면서 같이 하는 게 음. 어떻던가요? 좀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중개도 하고 경매도 하고. 어,
일단은 22년 처음 이제 협업해서 할 때는 예. 이제 중개업에 좀 비중을 더 뒀다고 해야 될 것 그쵸, 그쵸. 같고 예.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경매 영상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 글도 쓰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매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손님들이 오더라고요. 더 문의가 이게 와서, 반반 시작하더라도 이게 예.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중개업 비중보다는 경매 음, 비중으로 좀 더 가고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이제 그전부터 제작하셨으니까 좀 제작에는 네, 익숙해져 있었을 건데 네, 네. 거의 하루에 매일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도 하고 블로그까지 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블로그를 뭐 영상하고 블로그를 어느 음. 기간에 얼마만큼 올렸습니까? 병행할 때. 그냥 이게 되게 하루에 중요할 것 하나, 같아요. 예,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은 계속 올린 것 같아요. 올렸어요. 블로그는요? 블로그는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렸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24년부터는 이제 경매만 쭉 하면서 음, 블로그는 지금 올해는 못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또 예, 많으니까. 예. 유튜브만 하는 이유도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인지도만 좀 쌓이면 유튜브가 유튜브 저는 훨 훨씬 낫죠. 좋다고 봐요. 음. 예, 예. 음. 초반에 블로그하고 그러면 유튜브하고 같이 할 때는 어땠어요? 병행하는 초반에. 근데 블로그는 확실히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음, 중계는 블로그가 먹히는데 음, 경매는 제가 볼 때는 좀 덜 먹히지 않나. 예, 음. 그렇게 봅니다, 블로그는. 음. 그 중개업에서 경매로 전향하게 되신 계기라든지 그 뭐 이유가 음. 있을까요? 이 중개 쪽이 안 돼서. 예, 그렇죠. 일단 중개가 조금 거래가 좀 음, 줄어드는 게 보였고 이제 음. 금리 상승되면서 제 또 주 종목이 토지 상가였으니까 네, 매매는 아예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때. 맞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좀 경매에 좀 더 비중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23년도에는 뭐 예전 22년도 같으면은 뭐 중개가 7, 경매가 음, 3이었다면 음. 이제 23년도는 이제 경매가 7, 중개가 3. 아, 그리고 이제 24년도는 경매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중개는 그래도 이제 해온 그 그래도 몇 년 했으니까 이래저래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음, 중개보다 경매가 나은 점도 음, 있었겠고 어려운 음,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개는 일단 뭐 금액이 서로 매도 매수 이제 조율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체력 소모가 좀 저는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지 상가니까 토지 음, 같은 경우도 이게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실 수도 있지만은 토지 거래를 하면 금액이 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액이 크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뭐 이래 좀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꼭 보면은 뭐 1억 이하 토지 이런 그렇게 물건들을 하면 많이 집질도 찾고 안 그죠? 빈번한데 이게 네, 막 금액 막 한 1, 200 갖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체력 소모가 좀 컸던 것 같고 이 경매 같은 경우는 또 처음에는 조금 오히려 중개보다 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음, 경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의뢰인들하고 대화가 또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채무자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진행 과정 보면은 또 채무자를 만날 수도 있고 임차인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 있지만 또 이게 또 익숙해지면은 저처럼 뭐 막 한 16명 동시에 하고 이러면은 한 번만 해보시면은 어, 중계보다는 훨씬 좀 알아가는 것도 많고 좀 성취감도 좀 더 있고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음. 처음에 소장님은 이 경매 쪽을 할 때 경매로 한 사이클 낙찰을 받아보시거나 하신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냥 아예 모르고 그냥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 딱 시작할 때 예, 아파트 경매 입찰해 본 거 한 번, 음, 입찰 한번. 한 번인데 그것도 떨어졌고, 네, 그럼 어, 권리 분석 공부라든지 경매 공부를 그 전에 조금 하신 적이 있으세요? 공부는 좀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관심이 있어서 좀 하기는 했었는데, 음. 뭐 지금 제가 뭐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 드리잖아요. 잘 모릅니다 아직. 어, 그러면은 이게 다 고민하시는 공통 고민일 것 같아요. 매수 네. 신청 대리업을 하실 음,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음, 이제 다 알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공부를
먼저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음, 많고, 영상을 올리되 답을 내가 몰라서 좋은 피드를 또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 준다는 그 부담감도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장님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반에 뭐 모르는 질문이 불쑥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질문이 안 와도 내가 부담이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네, 그 초반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게 잠깐만요. 5번 질문 맞나요?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아, 저 5번으로 갔나 보다. 뭐 그것도 같긴 해. 음, 5번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그래요. 같은 맥락이니까. 예. 매수 신청 대리업 초기 초기에 어려웠던, 어려웠던 점하고 동일하니까 예, 맞네요. 예. 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확신이 없었죠. 이게 매수 신청 대리업만 해서 이제 이게 좀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음, 없었고, 음, 매수 신청 대리업 초기에는 이제 수익화가 가능한가? 그런 질문이 이제 계속 제 자신한테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초반 성과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초반 성과가 네. 유튜브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손님들을 끌어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 음, 유튜브를 지금 영상을 거의 다 대부분 올려보셨을 텐데 이게 어렵잖아요. 저는 처음에 한 10시간은 걸린 것 같거든요. 영상 하나 음, 만드는데.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음, 이게 중개업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선배 중개사분들한테 뭐 이것저것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첫 계약서 쓰려면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은 잡아야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중개업 음, 처음 할 때. 음, 근데 매수 신청 대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당장 성과보다는 이제 계속 이제 쌓아가는 뭐 영상 뭐 개수로 따진다면 뭐 영상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영상들 요런 음, 거를 꼭 물건 소개가 아니더라도 좀 뭐 음, 경매 관련해서 이런 자료 뭐 영상 경매 관련 영상 뭐 이런 것도 좀 음, 한번 제작을 해보시면서 음, 그 채널 인지도를 좀 쌓아야지 좀 그래도 의뢰를 좀 받지 않나. 음.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엄청 노력을 했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협업 처음 할 때 이제 매니저님 조건이 한 달에 20개 이상이었나 그랬어요 영상이. 처음에는 되게 빡셌죠. 어, 한 달에 20개 만들어 했을 거라는 기억으로.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를 진짜 바보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진짜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했던 것 예, 같아요 제 많이 기억에. 예,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영상 속도도 좀 빨라지고 제가 일부러 거기에 좀 빠져들었죠. 그냥 경매에 영상 만들고 이런 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개수가 쌓이고 영상 음, 개수가 쌓인다는 거는 이제 노출되는 양이 이제 많아지니까 음. 손님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서 하나 둘 이제 모르는 것 좀 공부를 해가면서 설명드리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초반에 소장님 영상을 좀 네. 만들고 하는데 피드가 안 오기도 하잖아요. 안 오죠. 안 네네. 오기도 음, 하고 음, 수익은 또 수익도 안 되는데 그럴 때 네. 고민 안 되던가요? 어떻게 고민은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중개업을 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래요. 그래서 예. 중개업도 나름 좀 열심히 했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던 건데, 예. 초반에는 네. 그냥 딱 그 내가 있는 지역, 제가 경북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 지역 내로 물건을 그냥 초집중을 시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음, 아파트도 그렇고 뭐 음, 땅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일단 나오는 물건 중에 뭐 1회 유찰이나 2회 유찰된 물건들로 해서 그냥 지역으로 중점을 둬서 쫙 뿌려 놓으면은 그래도 지역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의뢰를 좀 하시면은 음, 거기에서 이제 영상이 또 좀 퍼지고 조금씩 뭐 제가 구미에 있으니까 대구 물건, 대구에서 뭐 포항 뭐 이런 쪽으로 조금씩 그렇게 넓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요. 참 초반에 피드 없고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음, 고민을 해요. 음. 저는 이제 매일 네네. 자주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소장님들하고도 그렇고 뭐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한 번씩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될 것이냐도 문제고 피드가 안 오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와 그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요즘 중개도 되게 거래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중개는 안 네, 하지만 맞습니다. 주변에도 하는데 그러니까 음, 안 되는 거는 사실 똑같은 것 같아 지금은. 근데 오히려 중개는 뭐 뒷박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음, 처음 시작하려면 또 핸디캡도 있고 하니까.
경매는 근데 나만 열심히 하면 좀 어느 단계는 그죠? 가면은 맞습니다. 예. 어, 음, 그때까지가 참 힘들긴 힘든데 음. 소장님도 저한테 그때 예전에 그 말씀 주시는 거 뭐 약간 그때 카톡으로 주셨나? 음. 약간 이 고민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줄 때도 한 두 번 있었어. 예, 이걸 예, 계속 해도 해야 예. 예, 하면 진짜 예, 예. 되는 거 맞나? 음, 그죠? 그렇죠. 이게 계속 의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예. 그죠? 어, 음, 근데 되게 소장님 열심히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분명히 이거 자리 잡겠는데 그 생각이 들긴 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음, 내심 속으로는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그런 네, 느낌을 맞습니다. 받았거든. 음, 음. 그래요. 그러면 그 지금 결과는 어때요? 수익, 뭐 계약 건수, 아, 그렇죠. 제가 그것도 정리를 했죠. 예. 속 어, 시원히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예, 시작이 지금 그럼 음, 22년부터니까 한 예, 2년 정도는 하셨네요. 그렇죠. 딱 2년 정도, 2년 2년 했죠. 정도, 거의 2년이네. 2년 했는데, 뭐, 금액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진짜 설명을 드리면은, 22년 6월부터 이제 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때 처음에는 첫 힘드셨을 해에는 것 같아요. 8건 의뢰 계약을 받았습니다. 네. 22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6개월, 예, 6개월에 그래서, 8건이면 괜찮은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뭐 지역 상관없이 30만 원씩 받거든요, 그냥. 네. 이제는 조금 이제 먼 거는 좀 40 사실, 이래 받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냥 30으로 다 받고 가는데, 네, 8건 계약에서 이제 의뢰 계약금이 30만 원이니까 뭐 한 240만 원 정도. 네, 낙찰은 제가 2건을 받았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경매만 놓고 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수수료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아파트를 음, 뭐 받았을 겁니다. 2건을. 예. 네, 네, 그래서 22년 6월 달에는 6월부터 시작해서 22년도는 한 740만 원 정도 경매로 수익을 받고 100만 음. 원 조금 넘네, 그죠? 예, 음. 100만 원 그래- 조금 달에.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중계를 좀 나름 열심히 할 때라서 아, 거기 경매 어, 에너지 투입이 좀 덜 됐네. 예, 예, 좀 덜 될 때고 음, 23년도에는 한 30건 정도 받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근데 30건 대비해서 제가 또 약한 게 아직까지도 그런데 푸시를 이 못하죠. 푸시 좀 이가기가 안 됩니다. 예, 죄송해요. 그래 하셔야 되는데. 예, 푸시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성격인갑다. 예, 30건 정도 의뢰를 받아서 음, 낙찰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음, 이제 건수 대비 낙찰 수수료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의뢰 계약금하고 합치면은 한 네, 3천만 원 정도는 뭐 3천만 수익이 원 난 것 정도. 같습니다. 작년에. 예, 예. 네. 근데 그 그리고 올인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계를 좀 중개하고 같이 했으니까. 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중개하고 같이 하는 거 치고는 진짜 부지런히 올리시더라. 예, 예, 그렇죠. 나도 쏘고 와 대단하시긴 예, 하다. 예. 왜냐하면 음. 저같이 손에 익은 사람도 사실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예, 예, 매일 예. 올리는 게 쉽지 음, 않거든요. 그 음. 신경을 쓰고 있어도 네. 내가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예, 계속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어, 20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가 그냥 딱 마음을 먹고 경매로만 가자 생각을 했는데 또 음, 마침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분이 이제 한번 오셔서 음, 이제 중개는 좀 이제 그분한테 전적으로 좀 맡기고 음. 이제 경매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 5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5월 중순인데 지금 의뢰 계약하고 네. 물건 추천을 제가 한 8건 받았어요. 그래서 음, 물건 추천도 저는 그냥 30만 원 동일하고 6개월 음. 동안 월 한 3, 4건 정도 추천을 해주겠다. 그 보통 예, 일 하는데 예. 부지런하시네. 그 조건으로 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6개월 동안 끝까지 가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 물건 맞아. 추천을 해주면서 맞아. 맞아. 이제 들어갑시다 하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커트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물건 추천까지 다 합치면은 한 32건 정도 받았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의뢰 계약만 한 24, 5건 고려 받은 것 같고 음, 그래서 의뢰 계약 중 현재 5월 예정이 약 한 7건 정도 잡혀 있거든요. 전부 다 네. 뭐 다가구 뭐 이런 물건이고 제가 그런 물건만 올리니까 올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중개는 뭐 크게 수익이 안 되니까 재배를 하고 경매만 딱 놓고 봤을 때 음, 지금 한 3,500 정도는 예 수익이 났거든요. 약간 어, 어, 어. 5월인데 그럼 네네. 뭐 올해 다 타면 7, 8천 되겠네, 그죠? 어, 더, 7, 8천 이상 되겠는데, 더 그죠? 큰 목표를 가지고 그죠, 그죠. 아, 1억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 방향이 잡히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렇게 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중계보다는 뭐 훨씬 또 뭐 제가 뭐 또 제 나름 봐도 제가 봐도 저는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그 인정, 올해 이제 인정. 좀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소장님 5번 질문 하여 예, 같은 반복이 되는 질문인데 예, 이런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 고민이나 음, 마음들이 흔들리거나 음, 이거 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좀 많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예, 더 더 뛰어, 돌아다녔죠. 더 뛰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제가 뭐 음, 대구 경북만 이렇게 보고 할 텐데 이제 음, 뭐 나름 전국적으로 봐보자 해서 이래 가게 된 계기도 이거 뭐 대구 경북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수익이 음, 좀 크게 내 생각보다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음,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뭐 평택까지도 가고 뭐 수원도 가고 막 해봤던 건데 음, 지금은 이제 또 그렇게까지 못 가요.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그뭐 그래서 뭐 멀리 가면 딱 막히고 그러잖아요. 네네 다른 또 그래서 뭐 대도시 가면. 충청권 하고 이제 대구 경북 뭐 경남까지도 이제 가기는 가는데 서울 위쪽은 확실히 좀 못 가겠더라고 아, 막히고. 시간적으로도 예,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러면은 그럼 나, 일을 더해서 극복했습니다. 음, 예, 그래요. 참, 참 이제 들으면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참 할 당시는 어렵더라 아닙니까? 그죠? 이거 맞습니다. 뭐 계속 할 예, 수 있나? 예, 뭐 그죠? 그러면 음, 중개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또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이 음, 경매 쪽으로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이 경매업으로 전향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권리 분석도 있을 것이고 뭐 마케팅도 있을 것이고 소장님 네, 느끼기에는 어떤 부분 우선순위라 할까요? 먼저 해야 될 네네. 거. 어, 일단은 권리 분석하고 뭐 기본 지식도 네, 중요는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홍보를 하는 게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 위주로 이제 홍보를 하고 네, 손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네, 영상을 일단 많이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음, 영상을 좀 1번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네, 뭐 양으로 이제 승부를 초반에는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음, 내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거를 최대한 많이 좀 노출을 시켜줘야지 이제 음, 손님들도 좀 연락이 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양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좀 퀄리티를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조금 제가 처음에는 완전 초보 때는 뭐 영상 하나에 중계 매물 뭐 5분짜리 영상 만드는데도 10시간 걸렸지만 음, 이제 22년 6월부터 경매 영상을 만들 때 이제 10시간 걸렸다가 한 1시간 2시간이면 5분짜리 영상 만들었거든요. 중계 매물은. 네, 경매로 다시 시작하니까는 이게 또 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손에 익으니까는 한 2시간 하면 하나를 만들어요. 음, 그런 상황이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영상 퀄리티에 이제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어, 그 자막도 바꾸시더라고 좀 컨셉을. 근데 저도 예, 봤어요. 자막도 좀 넣고 예, 싶고 막 예, 하다 예, 예, 보니까는 예. 그래서 요런 컨셉으로 간 게 뭐 한 정확히 저도 한 6, 7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6, 7개월은 그냥 막 물건만 막 올리는데 음, 집중을 하고 네네네. 음, 거의 매일 올리시다시피 했죠. 네네. 초반에는 그냥 양으로 승부를 했고 초반에 구독자 빨리 안 늘지 않았어요? 안 그죠? 늡니다. 예, 구독자에게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작년 8월에 5천 명을 찍었나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5천 명 찍기 전에도 1,000명 찍는 것도 엄청 어려웠고 그 5천 명까지 가는 것도 제가 엄청 좀 더디게 느껴졌는데 5천 명 딱 넘어서니까는 이게 뭐 1만 명까지 금방이고 지금 이제 거의 15,000명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 시작하고 한 2년 만에 5천 명이 됐는데 아, 지금 2년 만에 만 명, 5천 명요? 예, 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래 늦어요. 예, 그래서 2년 만에 5천 명이 됐는데 그 뒤는 지금 빨라지죠, 좀. 네. 1만 명 지금 1년 만에 1만 명이 더 늘었으니까 예, 음, 아니다 21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한번 탁탁 튀어주니까는 좀 구독자는 그래도 좀 빨리 느는 것 같고 지금은 뭐
큰 변수가 없다면은 한 달에 뭐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늘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영상 제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영상 제작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경매 공부나 이런 거는 그냥 음, 혼자 좀 샤부작 하시면 되고, 음, 실제 이제 우리 보이는 부동산이나 이런 실전에 대한 내용들, 어, 음, 실전을 왜 알아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실전을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처음에 모르실 때는 실전을 알아야지 이 손님이 질문할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바로바로 이제 좀 얘기를 해줄 수가 맞아. 있으니까, 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실전을 좀 많이 우리가 단톡방도 그렇고 뭐 카페도 자꾸 얘기하는 그렇고, 게, 예, 예. 그런 실전 내용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다 듭니다. 보면 손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죠. 음. 진짜 경험 많은 사람처럼 그렇죠. 보일 수 네네네. 있으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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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음.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소장님. 네.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 병행이 가능합니까? 병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초반 1, 2년은 이제 병행을 한 거잖아요. 네, 네, 2022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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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하고. 네, 그렇게 병행을 하다가 이제 올해는 확신이 이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경매를 이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네. 그만큼 성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초반에는 또 중개업이랑 좀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음, 우리 이제 울산 박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에 지금 올인하고 계시잖아요. 네, 음. 네, 근데 울산 박 소장님은 또 워낙 또 저보다 더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음, 한번 승부를 보려고 초반부터 그렇게 나가시는 거고, 네, 보통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가 중개업을 탁 끊고 경매만 딱 하기는 실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익 부분도 그래서 있고. 예, 매수업을 좀 하시면서 점점 매수업 비중이 높아지는 음, 그런 쪽으로 이제 이어가시는 게 음, 안 낫겠나 싶어요. 그래요. 음, 자, 그러면 아,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협업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로 대화도 나누고 제가 따로 이제 필요하면 조언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진입장벽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게 음,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 신청 드려 네네,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혼자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음, 우리가 제가 협업을 구성한 것도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음,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네, 그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이런 거 없이 혼자서 하시는 분이 매수 신청 대리업 시장에 안착이 음, 될까 하는 생각이 제가 제 음,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음, 거예요. 예. 음. 어떻습니까? 이게 혼자 하면은 금방 지치겠죠. 음, 금방 지치는 거는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 이제 저런 또 질문이 8번 하고 중첩되는 예, 것 같아요. 예, 네. 혼자 하시게 되면 좀 한계는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음, 뭐 당장에 매수 신청 대리 뭐 교육은 받았어도 경매 한 번도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경매 이거 입찰 기일표 쓰는 것도 우리가 전문가랍시고 하는데 이것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실제 막 보이는 부동산 그 카페 우리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 이제 매니저님이 막 이것저것 상세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네, 그런 거 보고 다시 한 번 더 복귀해서 이제 경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실전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실전을 이렇게 잘 얘기하고 풀어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없죠. 없어서 우리가 만든 거 그래서 아닙니까? 분명히 이제 실무적으로는 네. 한계가 있을 겁니다. 혼자 하시게 되면은. 예. 음. 음, 진입장벽이 되겠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죠? 음, 음, 우리가 딱 이렇게 해서 음. 초반을 이렇게 어렵지만 같이 얘기도 하고 음. 경험도 나누고 하면서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가면 뒤이어서 시작을 나 혼자 해보겠다고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같은 네. 팀이 아니고서 그냥 혼자서 네네네. 그냥 그런 분들 한두 음,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음, 음, 그분들이 내가 봤을 때 못 따라올 것 같아. 그렇지 음. 않나요?
어렵습니다. 딱 낙찰 어려워요. 받고 나서도 문제고. 그렇죠. 음, 그리고 당장에 저도 뭐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봤다고 해도 이게 딱딱 그 상황이 좀 막히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많기 맞아, 맞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또 이제 매니저님한테 전화 드리고 음, 그렇게 또 이제 풀어보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니저님이 엄청 부러워요. 왜냐면은 이 질문 저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아, 그러면은 또 저도 공부가 될 때도 매니저님도 있어. 맞아, 예, 맞아, 맞아. 진짜 분명히 맞아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찾아보시면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 우리 매수신청 대리업 예, 현업에 계시는 소장님들 질문도 받고 음, 일반인들 질문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사이트에서도 질문을 받으니까. 음, 음, 근데 초반에 뭐 공부할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 찾아볼 일이 네, 생기고. 네, 네. 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소장님도 계속 음, 질문이 물어오고 의뢰가 들어오면서 또 공부하게 되고 맞죠? 예,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계속 뭐 하게. 그런 질문에 대한 또 명쾌한 답변이나 뭐 이런 해답들을 다 이래 알 수가 있으니까, 혼자 하게 되면 그런 거 뭐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지 뭐, 예, 그래요. 아, 음. 아니, 그러면은 올해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1억 음. 이상 하면 되겠네. 그죠? 아, 예, 뭐 한 1억 이상 해야지 집사람한테 이쁨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도 많이 기다려 주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죠. 예, 1억이라 할 때 맞습니다. 초반에 처음 6개월은 한 100만 원 음, 남짓했다면서요. 그죠? 네, 네, 네. 그거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음, 이게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그냥 네, 네. 질문 여쭤보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와도 좀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중개 말씀도 주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뭐,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음, 같고, 저도 음, 뭐 장 22년도, 23년도, 음, 23년도에는 제가 뭐 경매로만 한 3천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음, 중개는 실제 진짜 경매랑 비슷했던가 얼마 안 됐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중개로 해도 그래도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그냥 금액을 그냥 시원하게 말하자면 그래도 뭐 한 6, 7천 정도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벌었는데 작년이 경매로 3천 벌었어도 음, 중개로 평균보다 한 반도 못 벌었는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중개가 좀 저한테는 22년, 좀 타격이 23, 컸어요. 23년요? 예, 22년? 예, 작년에. 예, 아, 예. 3년. 예, 예, 예. 23년은 뭐 다 어려웠지, 뭐. 금리 그래서 오르고. 뭐. 22년은 오히려 좀 그래도 금리 상승 전에 많이 에, 팔아놔서 에, 에, 그게 경매는 뭐 이제 뒤에 가서 했으니까 어, 작년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딱 경매를 해야 될 시기이기는 한 것 같아. 지금 예, 중개가 너무 예. 안 되니까. 네네. 아,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가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억대. 네. 네. 내년에는 2억대. 이게 가능한 게 네. 우리가 사실 중개로 하자면은 10억, 음. 20억, 30억짜리를 못 다루잖아요. 5억 네. 네. 이상짜리도 다루는 게 많지 않을까, 지방 기준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경매는 그게 되잖아요. 음. 경매는 뭐 감정가 10억짜리, 15억짜리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오다를 하나 받으면 2천도 받고 2,500도 음. 받고 하니까. 음. 그러면은 기업 중개사분들하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업에 관심 가져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이미 업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예외로 하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좋은 아, 말만 좋은 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네, 전업으로 매수 신청을 하시기는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좀 멘토 형태로 이제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이런 것도 좀 분명히 참고를 해야 돼요.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고. 음, 그래서 기존 중개업과 병행을 하시면서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병행을. 네, 병행을 하면서. 네, 그래서 병행을 조금 하시면서 이제 매수 신청 업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두시고 근데 여기에서 또 매수 신청업을 비중을 그냥 5대 5로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제 5대5로 두게 되면은 중개업이 당장에 돈이 되니까 이 맞아요. 매수신청은 분명히 뒤로 밀릴 거란 말입니다. 음, 그래서 딱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5대5로 딱 두시면서 조금씩 51, 52, 53 요렇게 음, 그리고 물건 영상도 음.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채널명 윤빛 부동산 중개 경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싸리 그냥 경매 채널로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경매 채널 따로? 아니 처음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중개 영상도 같이 올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네,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중개 빼버리고 네. 그냥 경매 물건 위주로 이제 올리는 음,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음. 그냥 경매 이름으로. 네네네네. 음, 그래서 그게 왜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중개하고 경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음, 작년까지만 해도 섞였으니까 네, 이게 중개 매물을 받으면은 이게 또 내놓는 사람들이 음, 조금 그런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음, 경매도 같이 이렇게 영상이 섞여 있으니까 채널이 네,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직 네.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개하고 경매를 좀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그러면은, 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음. 대략 이제 소장님한테 좀 여쭤본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그 다른 소장님들 중에서 우리 윤필 소장님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지금 대화하기 곤란하시면 채팅을 통해서 타이핑을 쳐도 제가 대신에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저 말로서, 궁금한 것 좀 있는데요. 예, 아까 이제 춘천 초반에 소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예. 초반에 예. 어? 저 소장님 아, 잠깐만요. 음소 갈게. 네. 예, 네. 됐습니다. 초반에 그 이제 그 임차인들 1억 못 받고 나가시는 분들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큰 돈 못 받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항성이 있을까 봐 그게 되게 음, 고민이 있었는데 네네. 좀 그게 스무스하게 잘 됐다고 얘기가 되셨는데 예, 예. 혹시 그렇게 그러니까 큰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갈 때 그런 걸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접촉했을 때 얘기라든가 아니면 좀 이게 쉽게 진행됐던 그런 느낌들 그런 음, 부분들. 음. 이게 보니까 그분들 제가 요 13분 500만 원 받고 진행한 물건 중에 최고 많은 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못 받고 가는 분이 계셨어요. 주인 네, 세대. 네. 그런데 그분은 이미 뭐 모든 사항을 다 이제 인정을 하고 계신 상태였어. 예. 음, 체념하고. 예, 예. 예, 음, 왜냐면 제가 이걸 매니저님한테 들었나 뭐 아니면 어디 뭐 다른 분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도 잘 모를 때 이 말을 들었거든요.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 경매 지식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음. 자기가 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또 어느 음, 정도 인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이사비를 다만 뭐 얼마라도 좀 마지막에 좀 받고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다들 계신 것 같았어요. 요번에 한 네 분, 다섯 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보증금이 많이 걸리는 사람한테 음. 이사비를 처음부터 준다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를 나가라 안 했는데 꺼내죠. 뭐 어떻게 다가오던가요? 뭐 그래도 이사비 좀 안 챙겨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죠. 이제 협의를 보면은. 근데 음, 어, 1억이 넘게 못 받았는데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포기를 하나 보네요. 크게 저항은 없었고, 실제 인도 명령 신청을 한 세대가 세 세 가구가 있었는데 그 세 가구도 그 채무자하고 아는 지인이 세계 호시를 점유해서 이제 그렇게 인도 명령 신청을 넣은 거였거든요. 이 상황이. 근데 그 사람도 그 지인이라는 채무자 지인이라는 사람도 말로는 그래요. 이 채무자한테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음, 하는데 실제 세 개 다 인도 명령 신청하고 송달이 돼버리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진팔 테니까 한 교 실당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가장 임차인이라고 봐야 되네, 그분들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실제 돈은 주긴 줬습니다. 저는 아, 300만 원은 안 주고 200만 원 줬어요. 그럼 그때 다, 가장 임차인 음, 그분들 말고 네네. 그 진짜 임차인 중에 음, 아까 1억 음, 3천 정도 되신 분들 네네. 그런 케이스가 한두 건 정도 몇 건 정도 됐었어요? 한 1억 정도 못 받으시는 분들은? 1억 2천이 두 분이었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1억 네, 3천 주인 세대 아까 우리 말했던 고분이 한 네, 분이었고 네. 그리고 7,800만 원도 있었고 어, 6,500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분들 다 진성 네. 임차인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분들도 대부분 그 이사비 협상이 그냥 네. 그 보증금은 거의 포기하는 음. 듯한 느낌으로 가나요, 다들?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아, 예, 예. 그래요. 그중에 1억 넘는 분들은 그 주인 세대 1억 3천만 원은 150만 원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1억 넘어가는 분들은 100만 원, 100만 원씩 드렸고, 음, 그리고 그 1억 이하로 6,700 뭐 이런 분들은 또 오히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잔금 납부하고 배당기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 우리 매니저님이 안내문 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시켰고 그거를 계속 강조를 했죠. 음, 배당기일 지나면은 이제 이거는 차임이 발생합니다. 음, 그거를 강조를 하면서 실제 그게 예를 들어서 4월 30일이었다면 뭐 5월 달에 이사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지정한 그 배당기일 이후에는 차임이 발생한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제가 낙찰자분한테 얘기를 뭐 차임을 받자 이런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요 부분 좀 포기하시고 이사비는 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걸로 또 어느 정도 딜을 봐서 네. 1억 이하 분들은 두 분인가 안 줬어요 이사비를. 네. 그냥 나가셨어요. 아, 음, 음, 잘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당신이 있어봐야 손해다. 그 얘기 아까 다 똑같은 맥락인데 예, 예. 그런 얘기를 음, 주인이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한다 나한테 이제 음, 그 낙찰된 사람이 음, 그걸 잘 섞어가면서 밀당을 하면 저는 진짜 한 10년 이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나요? 6개 옷이 10년 이상 살고 있는 자기 집인 줄 알아. 하도 오래되니까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 알잖아요. 예, 연세 예. 지긋하시고 이런 분들 힘들거든요. 이거 음, 내가 거의 5개월 반 만에 제가 인도를 완료했는데 음,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결국 나중에 이사비는 음, 안 받을 테니 마지막은 그리 됐어요. 그래서 음, 그분들조차도 이사비를 안 주고 내보냈거든. 근데 처음에 이사비를 달라 하지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윤필 소장님 대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저라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차임 쌓이고 있습니다. 음, 심지어는 소장 만든 것까지도 보여줘서 한 음, 사람 하도 돈 달라길래 음. 그 제가 만들었지만 실제 의뢰인 분이 이렇게 소장 넣는단다 법무사에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도 시켰어요. 음. 이제 주는 게 사실 좋아요. 근데 이제 낙찰 받는 분이 우리한테 수수료도 주면서 이 사비까지 그리 나오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수긍을 못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최대한 잘 압박을 해서 지금보다 윤필 소장님은 지금은 차임을 조금 주고도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차임을 아예 안 주고도 음, 한번 해보겠다는 음, 마음으로 왜냐하면 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음, 안타깝긴 하나. 음, 그런 것들이 또 조금 노하우가 더 생기면 이제 더 쉬워져요. 음, 이사비까지 조금 더 같이 받아가지고 내가 음, 알아서 다 할게 할 수도 있는 거라. 음.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방식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점유자가 있어봐야 뭐 유리할 게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님 하시는 방식도 이거는 좀 내공이 쌓여야지. 그게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저는 안 되겠나 저는 싶고. 눈도 안 깜빡거리고 예, 예, 그냥 영혼 없이 그냥 어, 물론 안타깝게 들어는 주는데 예, 예, 전달해 줄게요 음, 해놔놓고 안 된답니다. 음, 이거를 그냥 좀 스무스하게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또 음, 힘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일수록. 그럼 또 전달하는 척 해요. 근데 오히려 더 의뢰인이 세게 나오는 액션으로 저는 가기 때문에 음, 거기서 이제 포기를 시키죠. 인도 명령 넣고 네, 집행 계고까지 넣으니까 음, 그러니까 길게 말 안 섞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저는 하니까 오히려 뭐 그게 더 편하긴 한데 사실 좀 안 돼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세상 일이 그렇더라고. 이해를 다 해주고 상황을 다 봐주면 낙찰받은 사람 낙찰받은 사람의 계획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음. 혹시 다른 분들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그 윤필 소장하고 얘기 나누고자 했던 거는 아마 지금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초반에 해서 안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다가 고민이 되시기도 하고 성과가 안 나오면 또 어렵기도 하고 제가 조금 임 소장님 제가 좀 이따 첨언 드릴게요. 질문 주셨네요. 그다음에 또뭐 생활 문제도 있으니까 또 중개가 있으면 중개로 갔다가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또 윤필 소장님 그래도 또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꾸준히 성과를 내가지고 지금 안착을 하신 단계라서 초반에는 어떠했을까 하는 마음에 같이 좀 그런 마음들이나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우리 임 소장님이 질문 주셨는데 명도만 진행할 시 수수료는 요거는 우리가 교육에도 하긴 하는데요. 소장님 뭐 윤필 소장님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명도만 해달래. 예, 예. 소장님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혹시? 저 오늘 있었는데 네, 명도만도 뭐 저는 낙찰가의 1% 이사비 별도 네, 뭐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의뢰를 받건 똑같이 안 합니다. 받건. 예. 예, 예, 예. 사실 명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네, 네. 그 임소장님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낙찰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받습니다. 속으로는 오히려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 처음부터 좀 믿고 예. 하지. 안 되니까 와가지고 말이야. 또 실제 명도를 어중간하게 건드려 놓고 오면 힘들어요. 음, 저 스타일은 힘들어요. 저는 낙찰자가 미지에 누군지도 모를 아주 강경한 사람의 컨셉을 잡아놓고 제가 삼자 음, 입장에서 조율하는 컨셉으로 가는데 음, 자기가 드립다 낙찰받고 임차인 만나고 뭐 점유자 만나고 해다 안 돼서 들어왔다. 음, 이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음, 한 두 건이 그리 어렵더라고. 음, 그런 건은 항상 어려워. 왜? 상대방이 저 낙찰자가 물른 걸 알아. 음,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강한 컨셉으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법무사하고 얘기해서 강한 텐션으로 갔더니 저 연락처까지 심지어 알고 이러면 어려운 거라. 음, 나도 모르게 지들끼리 막 얘기가 주고받기도 하지 말아 해도 특히 음, 연세가 있을수록 연락을 하든 찾아오든 점유자하고 얘기를 할 상황이 돼버리면 그 나하고 계획 없던 상황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중간하지 뭐 양념 치다가 갑자기 니오 와서 이거 음식 만들어 이제 이게 어렵더라고. 어쨌든 손님 입장에서 수수료는 동일한가요? 수수료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매가 우리가 입찰 의뢰까지 하면 우리가 30 내지는 40을 처음에 받잖아요. 대리입찰 하는 비용. 우리 다른 분이 물어봐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김 소장님, 김대현 소장님 질문 주셔서 손님 입장에서 수수료는 동일한가 물어본 건데 손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동일하죠. 대신 대리입찰하는 비용만 빠지고 음. 낙찰 후에 과정해달라면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윤필 소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혹시? 제 그런 설명이 좀 스무스하게 갔어야 했는데 좀 안 스무스한 것 같네. 아까 뭐 인터뷰할 짧은 때. 시간에 다 잘생기셨답니다. 임 아, 소장님이. 저번에 만나 뵙지 않았나요? 못 만나 어, 뵀나? 임 소장님 못 만나 뵀나? 네. 그래요. 아이고 뭐 어쨌든 뭐 긴 시간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 벌써 한 시간이 지나버렸네. 다들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하여튼 임 소장님 감사하고요. 또 예, 뭐 모임 있으면 또 한번 뵙도록 하고 예, 그 궁금한 거는 서로 또 자주 자주 공유하고 그래도 제가 뭐 부탁을 조금만 드리자면 지금도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지나온 이야기들 스토리도 한번 좀 올려주시고 예, 이 그러니까, 예, 네네. 명도도 그렇고 진행 과정에서 음. 같이 공유를 좀 더 해주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감히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예, 요거 저희가 편집해서 네, 좀 좋게 좀 잡아 올려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에도 한번 좀 자리 네.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잘 준비해서 멋지게. 다음번에 너무 강의 한번 해주시죠. 어, 안 되겠다. 너무 급하게 해서 버벅거렸네요. 다음번에 우리 모임 때는 또 경험담 또 한번 좀 풀어주고 구체적인 경험담 예, 드릴게 아까 예, 인도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거 네네. 스토리에서 한번 또 한두 시간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표 예, 사장님. 다른 분들도요. 예, 마무리할게요. 들어가십시오. 네. 네.